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그 고기, 담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3세 남성 환자분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심장 혈관이 3곳이나 막혀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건강식만 먹었는데요. 특히 단백질 보충한다고 고기 열심히 먹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340, 혈당 235, 혈압 205? 이분만이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만난 65세 이상 환자 중 80%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고기를 드시나요? TV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몸에 힘이 난다고 해서 매일 먹는 그 고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몸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천천히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고기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4년 경력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준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심장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고기들이 사실은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매일 고기 반찬을 챙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고기 삼겹살.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조영수 씨, 74세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어요.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려고 가끔 고기나 먹는데. 조영수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20년 지기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셨어요. 단골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두 잔, 3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전통이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 두 곳이 70% 이상 막혀 있었고요. 콜레스테롤은 365, 정상 수치 200에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의 4배를 넘었고요. 환자분께서 드시는 삼겹살 말씀이신데요. 혹시 술과 함께 드시나요? 조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친구들과 만나면 소주 한두 잔은 해야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겹살 자체도 문제지만 진짜 위험한 건 술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무려 33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버터 3큰술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아요. 이 지방이 알코올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원래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코올까지 들어오면 간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처리하지 못한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환자분, 삼겹살 구울 때 불판에 고이는 기름 보셨죠? 바로 그 기름이 지금 환자분 혈관 속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마시면 간이 그 기름을 청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영수 씨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매주 먹었으니 제 혈관이 완전히 막혔겠네요. 제가 조영수 씨께 혈관 조형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환자분, 이 사진 보이시죠? 정상 혈관은 이렇게 넓어야 하는데 환자분 혈관은 여기 이 부분이 70% 이상 좁아져 있습니다. 마치 4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줄어든 것과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겹살을 숯불에 구울 때 나오는 연기 말입니다. 고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발암물질을 계속 들이마시면 폐암 발생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환자분, 고깃집에서 환기가 잘 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코앞에서 나오는 연기를 직접 마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30년이면 얼마나 많은 발암물질을 흡입하신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조영수 씨의 펫CT를 찍어봤더니 폐 기능이 정상의 65%밖에 안 됐습니다. 선생님,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데 그게 이 때문이었나요? 맞습니다.
삼겹살 연기 때문에 폐가 손상되고 폐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겁니다. 조영수 씨는 그날부터 삼겹살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유지하되 생선구이나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2달 후 재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도 280까지 내려왔고요. 선생님, 처음에는 삼겹살 없는 모임이 뭔가 허전했는데요. 지금은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친구들도 제 변화를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위험한 고기 목살. 그런데 다음 달 조영수 씨의 친구분인 김태식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수 얘기 듣고 삼겹살은 완전히 끊었어요. 대신 목살로 바꿨는데 목살은 괜찮죠? 기름기도 훨씬 적고 부드럽잖아요. 김태식 씨, 72세 남성 환자분은 정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금주도 실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일한 낙이 일주일에 4번 드시는 목살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390이었어요. 조영수 씨보다 더 높았습니다. 중성지방은 450으로 정상치 150의 3배였고요. 환자분, 목살이 삼겹살보다 건강하다는 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김태식 씨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TV에서 목살이 삼겹살보다 낫다고 하던데요. 기름기도 적어 보이고요. 여러분께 목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살 100g에 들어있는 지방은 28g입니다. 삼겹살이 33g이니까 겨우 5g 차이밖에 안 나요. 이건 큰 차이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목살에 포함된 지방의 종류입니다. 포화지방이라는 나쁜 지방이 대부분이에요. 이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듭니다. 마치 하수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환자분, 목살을 약한 불에 오래 구우시죠? 부드럽게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합니다. 고기를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AGES라고 부르는 이 물질은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죠. 김태식 씨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봤더니 실제 나이보다 18년이나 많았습니다. 72세인데 혈관은 90세였던 거죠. 환자분께서 일주일에 4번씩 드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일주일에 포화지방을 112g이나 섭취하신 겁니다. 하루 권장량이 15g인데 말이죠. 게다가 목살에는 나트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념하지 않은 생고기 자체에도 100g당 220mg의 나트륨이 있어요. 여기에 소금 간까지 하면 나트륨 과다가 되는 거죠. 김태식 씨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자주 붓고 발목도 퉁퉁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목살 때문이었다니. 제가 김태식 씨께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 물이 고입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김태식 씨는 그날부터 목살을 끊으셨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300으로 떨어졌고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관 나이도 10년 젊어졌어요. 선생님, 목살이 부드럽다고 해서 몸에도 부드러운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생선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위험한 고기 오리고기. 올해 여름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서정민 씨, 70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오리고기만 먹었는데요. 몸보신 한다고 오리백숙, 오리주물럭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서정민 씨는 매년 여름이면 보양식으로 오리를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석 달 동안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TV에서 오리고기가 닭고기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요산 수치가 11.5였어요. 정상이 7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의 4배인 160이었고요. 신장 기능도 5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몸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요.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서정민 씨는 최근 발가락 관절이 자주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발가락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통풍이었나요? 통풍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여러분께 오리고기의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고기 100g에는 퓨린이 약 140mg 들어 있습니다. 이건 소고기의 2배, 닭고기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7080%였던 신장 기능이 60대에는 5060%로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퓨린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환자분, 오리백숙 국물 드실 때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름 보셨죠? 그 노란 기름이 오리지방입니다. 그 기름 속에 퓨린이 녹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리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상,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서정민 씨는 오리고기를 먹고 나면 설사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였네요. 오리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 세균 번식이 빠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위험해요.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캄필로박터균이나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 오리고기는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보양식이 아니라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약입니다. 서정민 씨는 그날부터 오리고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4달 후 재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8.5로 떨어졌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기능도 65%로 회복되었고요. 선생님, 이제는 통풍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오리고기가 보양식인 줄 알았는데 제 몸을 망치고 있었네요. 첫 번째로 위험한 고기 양념된 고기들.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윤명숙 씨, 67세 여성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어지럼증과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혈당을 측정했더니 320이었습니다. 정상이 100인데 3배가 넘는 수치였죠. 당화혈색소는 10.5로 당뇨 합병증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환자분,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윤명숙 씨는 손자들이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4번씩 양념갈비, 불고기, 양념치킨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손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함께 먹었어요. 양념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요. 여러분, 양념된 고기가 가장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엄청난 양의 설탕 때문입니다. 양념 갈비 한 인분에는 설탕이 무려 35g 들어갑니다.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9개 분량입니다. 불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접시에 설탕 30g 이상이 들어가죠. 환자분, 양념 갈비 드실 때 그 달콤한 맛이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설탕입니다. 콜라 한 캔에 설탕이 35g인데 양념 갈비 한 인분도 똑같아요. 윤명숙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4번이면 일주일에 콜라를 4캔 마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고기의 지방과 함께 섭취한 거니까 더 위험하죠. 제가 윤명숙 씨께 설명해드렸습니다. 환자분, 설탕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더 큰 문제는 설탕이 고기의 지방과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지방과 당이 동시에 들어오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 중성지방이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양념에는 설탕뿐 아니라 나트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마늘, 생강이 모두 들어가니까요. 양념 갈비 한 인분에 나트륨이 25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 전체를 한 끼에 먹는 거예요. 환자분, 손자들 챙긴다고 양념 갈비 해주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욱 위험해요. 윤명숙 씨는 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양념된 고기의 또 다른 문제는 구울 때 생깁니다. 설탕이 들어간 양념은 쉽게 탑니다. 탈 때 나오는 물질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위암,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양념갈비, 불고기처럼 달콤한 양념이 들어간 고기는 특히 더 쉽게 타죠. 환자분, 양념갈비 구우실 때 까맣게 탄 부분 있으시죠?
그 부분에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맛있다고 드세요. 윤명숙 씨도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손자들이 바삭한 부분을 좋아해서 일부러 좀 태워서 줬어요. 윤명숙 씨는 그날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양념된 고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7.5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손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제는 소금구이만 해줍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싫어했는데 요즘은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고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드세요. 지방 함량이 삼겹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100g당 지방이 3g밖에 안 돼요. 단백질은 23g으로 오히려 더 많고요. 닭가슴살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중불로 앞뒤 5분씩 구워주세요. 소금과 후추만 살짝 뿌리면 됩니다. 양념을 최소화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맛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비법이 있습니다. 굽기 전에 올리브유에 10분 정도 재워두세요. 그러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두 번째, 목살 대신 고등어를 드세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좋은 지방이에요. 고등어 한 마리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집니다. 고등어는 소금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장 양념은 나트륨이 너무 많으니까요.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우세요.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안심이나 홍두깨살을 드세요. 지방은 적고 철분은 풍부합니다. 60대 이상은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소고기의 철분이 도움이 됩니다. 홍두깨살 100g에는 지방이 7g밖에 안 들어 있어요. 목살의 4분의 1 수준이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소고기도 소금구이로 드세요. 양념하지 말고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겁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센 불에 급하게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어요. 네 번째,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세요. 갈비나 불고기를 드시더라도 양념을 하지 마세요. 소금과 후추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고기 본연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소금구이 할 때 팁을 드리자면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고기 굽기 직전에 뿌리세요. 미리 뿌리면 수분이 빠져나와서 질겨집니다. 고기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키세요. 고기는 하루에 손바닥 크기 한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80g에서 100g 정도예요. 이것보다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과다가 됩니다. 손바닥 크기로 측정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만한 크기, 그리고 두께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지 마세요.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조리하세요. 기름을 추가하지 않는 조리법이 가장 건강합니다. 굽더라도 타지 않게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고기가 타면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채소와 함께 드세요. 고기만 먹지 마시고 반드시 채소를 2배 이상 함께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상추, 깻잎, 파절이, 오이 등을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특히 쌈채소는 고기를 쌈에 싸서 먹으면 고기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고기는 3번을 넘기지 마세요. 나머지는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고기를 매일 드시면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월, 수, 금은 고기, 화, 목, 토는 생선, 일요일은 두부나 콩. 요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술과 함께 절대 드시지 마세요. 특히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고기 드실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세요. 녹차도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지방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여섯 번째,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잘 때 소화가 안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지방이 그대로 쌓입니다.
고기는 가능하면 점심에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7번째, 운동과 병행하세요. 고기를 드신 날에는 식후 30분 후에 가볍게 산책하세요.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과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드시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8번째, 고기 먹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세요. 그러면 포만감이 생겨서 고기를 덜 먹게 됩니다. 또한 수분이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9번째, 냉동 고기보다는 신선한 고기를 드세요.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일부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당일 도축한 신선한 고기를 구입하세요. 10번째, 가공육은 절대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대로 실천하신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영수 씨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막혀있던 혈관도 50%까지 뚫렸고요. 선생님, 이제는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김태식 씨는 혈관 나이가 1년 만에 15년 젊어졌습니다. 부종도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말끔해요. 예전엔 항상 퉁퉁 부어 있었는데. 서정민 씨는 통풍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정상의 70%까지 회복되었고요. 이제는 밤에 발가락이 아파서 깨는 일이 없습니다. 푹 잘 수 있어요. 윤명숙 씨는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손자들이 처음엔 양념갈비 안 해준다고 삐쳤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건강해진 게 더 좋대요.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고기를 끊고 건강한 고기로 바꾸고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고기들입니다. 삼겹살은 술과 만나면 심장을 공격합니다. 목살은 포화지방으로 혈관을 막습니다. 오리고기는 퓨린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양념된 고기는 설탕 폭탄으로 당뇨를 일으킵니다. 대신 드셔야 할 건강한 고기들입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로 깨끗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목살 대신 고등어로 혈관을 청소하세요.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로 철분을 보충하세요. 양념 고기 대신 소금구이로 자연의 맛을 즐기세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고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고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튼튼해집니다. 34년간 심장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고기 선택만 바꿔도 석 달 안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모두 좋아집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효과가 더 빠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고기들을 치우고 건강한 고기로 바꾸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면 확실히 달라지고 석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알림 설정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더 건강하게, 10년 더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